제가 비만 환자를 본 지가 약 25년 정도 됐고요. 약 10만 명 정도의 환자를 봤어요. 제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다이어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간헐적 단식이에요. 간헐적 단식은요, 크게 두 가지 이론을 갖고 만들어졌어요. 일본의 학자신데 이분이 이제 장수마을에 가가지고 여러 노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장수를 하시나 봤더니 충분한 단식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세포 수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고서 현미경을 계속 들여다봤더니 어느 날 이제 발견한 것이 헬스 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서 나우리 가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입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다이어트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 닥터리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 개념으로는 통통한 사람이 뚱뚱한 사람이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비만은 질병입니다. 많은 질병의 위험 요인이에요. 그래서 위험 요인이자 질병 그 자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방을 나눌 때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으로 나누는데 피하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몸에 쌓여도 외모상으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건강상으로 위협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내장 비만은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전에는 이 지방이 내장에 쌓여 있다고 해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 췌장에서 아주 많은 나쁜 물질들을 뿜어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 그리고 몸의 대사를 망치는 물질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것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장 비만이 쌓이면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통풍, 관절염, 그리고 정신과적인 질환, 우울증까지도 일으킨다고 돼 있고 암도 일으킨다고 돼 있기 때문에 비만은 이제 질병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정설이고요. 비만한 사람이 건강하다 이런 개념은 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의 최악의 습관을 말씀드리자면요, 아무 때나 먹고 수면이 불충분해지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무거나 먹는 것도 문제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현대에 와서 문제가 되었냐 하면요, 우리 인류는요, 우리 선조 때부터 계속적으로 해가 뜨면 나가서 일을 하고 수렵 채집 생활을 하고 사냥도 하고 해가 지면 집에 들어와서 먹는 걸 멈추고 잠을 자는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현대 문명이라는 것들이 발전이 되면서 뭐 밤낮이 없죠. 밤에도 아주 밝고, 그리고 이 밝은 불빛 때문에 잠을 잘 못 이루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얼마나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해요. 요즘엔 OTT 프로그램 막 이런 것들로 영화도 재밌고 연속극도 재밌고 이런 것들이 많고, 제일 문제는요, 우리 손에 들려진 것입니다. 이 핸드폰이에요. 그냥 손만 대면, 그냥 버튼만 누르면 음식을 시켜 먹을 수가 있고요. 너무나 이 안에서 재밌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들을 보다가 잠을 설치고,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불규칙한 생활 습관, 그리고 불규칙한 수면 습관이 우리의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우리가 다이어트도 잘 되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냥 간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돼요. 우리 인류가 세 끼를 먹은 것은 불과 100년이 안 된다고 해요. 예전에 세 끼를 먹는 사람은 귀족이나 양반계층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보통 이제 두 끼를 먹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끼를 먹었으면요, 아침과 점심에 한 번, 저녁 정도에 한 번을 먹었겠죠. 그러면 우리 몸에 인슐린이 음식을 먹을 때 쭉 나왔다 들어가고, 또 저녁에 한 번 나왔다 들어가고, 이게 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현대인들은 아무 때나 먹는단 말이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혈당 스파이크 올라가고, 점심에 또 올라가고, 간식 때 올라가고, 야식 때 올라가고, 제일 문제가 이제 밤에 술과 함께 먹는 안주들, 그 다음에 자기 전에 먹는 습관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안 좋아졌죠. 이렇게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가지면요, 첫 번째, 인슐린이 아무 때나 나옵니다. 우리가 인슐린을 얘기할 때 꼭 하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우리 몸에서 쓰면 쓸수록 강화되는 조직들이 되게 많아요. 근육 같은 경우 그렇겠죠. 그런데 쓰면 쓸수록 고갈되는 조직이 바로 췌장이에요. 췌장은요, 타고나기를 우리 한국인들은요, 서양인보다 적게 태어나요. 그래서 이 적은 췌장도 서러운데, 이렇게 나쁜 습관을 갖고 있으면요, 아주 혈당 스파이크를 많이 일으키면서 췌장이 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인슐린을 계속 내뿜어 줘야 되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가서 인슐린이 고장이 납니다. 그러면 당뇨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아무 때나 나오게 만드는 이런 습관이 제일 나쁜 습관이에요. 인슐린이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나오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쉬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또 하나는 수면 습관이 안 좋아지면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갖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 엉망이 됩니다. 성장 호르몬은요,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나오게 돼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대사를 조절해 주고요, 그 중에서 다이어트를 잘 되게 하는 효과가 있고 식욕을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을 현대인들은 날려버리죠. 보통 새벽 2시까지 나온다 그러는데 12시 1시에 자버리면 한 2-3시간은 성장 호르몬의 효과를 못 보고 날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잠을 못 자고 불규칙한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계속 하시게 되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우리 몸이 잠 못 자면요 피곤하죠.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그 다음날은 더 단 게 땡깁니다. 그래서 지방을 자꾸 축적시켜요. 이 불규칙한 생활 습관은 인슐린을 교란시켜서 췌장의 기능을 자꾸 떨어뜨리게 되고요. 두 번째는 수면이 불규칙해지면서 성장 호르몬의 효과를 못 누리게 되고요. 세 번째는요,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내장 비만을 자꾸 일으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비만 환자를 본 지가 약 25년 정도 됐고요. 약 10만 명 정도의 환자를 봤어요.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환자들을 보면서 이러이러한 다이어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첫 번째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다이어트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 위주의 통곡류를 드시면서 혈당을 완만하게 만드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간헐적 단식이에요. 간헐적 단식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환자분들께 이제 간헐적 단식을 추천을 드리고, 간헐적 단식을 정말 잘 해 나가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요, 하나같이 똑같아요. 공복이 이렇게 편한지 몰랐다. 간헐적 단식은요, 우리 몸의 망가진 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다이어트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간헐적 단식은요, 크게 두 가지 이론을 갖고 만들어졌어요. 그 첫 번째 이론은요, 생체 시계라는 이론이고요. 두 번째 이론은요, 오토파지, 자가 포식이라는 이론이에요. 이 두 가지 이론은요, 놀랍게도 노벨상을 둘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몸에 있는 시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뇌와 눈 쪽에 있는 시계는요, 해가 뜨면 낮이라고 인식을 하고요. 우리 위와 장에 있는 시계는요, 음식이 들어오면 낮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가 뜨면 낮이고 움직이고 활동을 한다. 그리고 밤이면 먹는 것을 멈추고 잠을 잔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 몸의 패턴인데, 현대로 오면서 이 패턴이 깨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에서 이 생체시계 이론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중추 쪽에 있는 시계와 말초 쪽에 있는 시계를 맞추자는 거예요. 이거를 싱크로나이즈라고 하는데, 낮에는 해가 뜨면 먹고 움직이자, 그리고 밤에 해가 지면 먹는 것을 멈추고 잠을 자자. 이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자는 게 이 생체시계 이론입니다. 두 번째는 오토파지 이론인데요. 오토파지, 자가포식으로 노벨상을 받은 분은요, 일본의 학자신데, 이분이 이제 장수마을에 가가지고 여러 노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장수를 하시나 봤더니 충분한 단식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세포 수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고서 현미경을 계속 들여다봤더니 어느 날 이제 발견한 것이, 세포가 굶으면 굶을수록 자기 세포를 자꾸 정리를 하고 늙은 세포가 있으면 젊은 세포가 잡아먹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포가 세포를 잡아먹는다 해서 자가포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원룸을 쓰고 있었어요. 삶이 풍족할 때는 거기다가 이것저것 사놓고 먹을 것도 사놓고 쓰레기도 안 치우고 막 이랬었는데,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월급이 적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야겠죠. 묵혀놨던 것들도 자기가 먹고, 그 다음에 쓰레기도 치우고,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은 중고시장 가서 팔고, 그래서 자기 집안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포가 기아에 시달릴수록 젊은 세포가 나이 든 세포를 잡아먹고 세포 수준에서 자꾸 정화를 시키고 깨끗하게 만들더라. 이렇게 해서 이론이 정립된 것이 자가포식, 오토파지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자가포식과 생체시계의 이론을 이제 합쳐서 만들어낸 것이 간헐적 단식이에요. 밤에 먹는 걸 멈추고 자는 시간을 길게 늘려서 단식의 시간을 오래 좀 가져가 보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지 않을까? 다이어트를 잘 되는 몸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이론에서 출발을 한 거고, 실제로 이 이론은 많은 분들이 성공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건강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 생체시계 이론과 자가포식 이론은요, 단지 다이어트에만 국한되는 이론은 아니에요. 처음에 이 자가포식 이론 같은 경우는 노화방지 쪽에서 연구를 한 결과예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한다면 노화방지, 그리고 치매라든지 각종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게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거기에 곁들여서 다이어트도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천천히 시작하셔야 돼요. 간헐적 단식을 처음 시작하실 때 기본은 12대 10이에요. 12시간은 먹고 12시간은 굶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 7시에 식사를 시작하신 분은요,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치고 그 뒤에는 물 외에는 먹지 않는 거죠. 이것도 힘들어 하시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성공하시면요, 이제 점점 공복 시간을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12대 12에서 14대 10, 16대 8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16대 8 정도의 간헐적 단식을 저는 제일 추천드리고 있어요. 하루에 2끼 정도 먹는 식사가 되겠죠. 간헐적 단식의 얘기를 쭉 하다 보면, 제가 한 방송을 보고서 간헐적 단식을 열심히 했다고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검사도 하시고 체성분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신데, 이분들 중에서 좀 오해하시고 잘못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간헐적 단식은요, 무조건 굶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굶는 것 자체를 규칙적으로 할 수 있고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며칠을 쫄쫄 굶고 며칠을 한 끼만 먹고 이렇게 해서는 다이어트가 제대로 안 돼요. 그것은요, 며칠
며칠은 참을 수 있지만 조만간 포기하게 되고 조만간 폭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정답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양만큼만 하시면 돼요. 내가 아침형 인간이다. 그러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는 아침을 꼭 먹어야 돼. 이런 분들은 아침 6시, 7시에 아침 식사를 하시고요. 저녁에 5시, 6시 정도에 식사를 마치시고 그 뒤에 아무것도 안 드시면 12대 12 이상의 간헐적 단식이 되는 것이고요. 또 저녁에 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저녁 늦게까지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7시, 8시까지 식사를 하시고 그 뒤로 공복을 지킨 다음에 아침 식사를 그만큼 늦추시면 돼요. 10시, 11시 정도에 식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고 자기에게 맞는 간헐적 단식 방법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간헐적 단식의 기본이 되는 게 12대 1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2시간은 먹고 12시간은 굶는다. 12대 12를 충분히 내 몸에 체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2대 12가 좀 자유로워졌다. 그러면은 14대 10으로 갈 수 있고요. 14시간 이제 굶는 거죠. 10시간 동안 식사를 하고. 이 10시간 식사를 하시는 데에는 2끼 내지 3끼를 드실 수 있어요. 그것도 잘 되시고 정말 체득이 됐다 그러면 16대 8까지를 말씀을 드려요. 16대 8은요. 16시간은 굶고 8시간은 먹자는 거죠. 8시간이면 2끼 정도 식사 시간 이 됩니다. 이 두 끼에서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를 하셔야 돼요. 이 두 끼 때 적절히 못 드시고 너무나 많은 단백질 양을 줄이시거나 식사량이 적게 되면요. 이건 마른 비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먹는 양이 적은데 굶는 게 점점 길어지면요. 우리 몸은 정말 위기 상황에 발동이 돼서 지방을 빼는 게 아니라 근육부터 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에는요. 16대 8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상 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루에 한 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5대 2 하시는 분도 계세요. 5일은 먹고 이틀은 안 먹는다. 저는 하루 한 끼 먹는 분들이 계시다면 철저하게 단련되신 분이에요. 간헐적 단식에. 그리고 그 한 끼에 모든 영양소를 다 챙겨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폭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일 1식 먹는 간헐적 단식은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많은 대사질환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식욕이 조절이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식욕 조절을 오히려 잘 못하시고 식욕 조절을 망치는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6대 8 정도를 가장 적절한 간헐적 단식의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무리하게 늘리면서 뭐 먹어도 돼요? 뭐 먹어도 돼요? 저한테 너무나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원칙을 말씀드리면요. 간헐적 단식의 공복 시간에는요. 물 외에는 먹지 않는다입니다. 정말로 조금 더 양보해서 추천을 드린다면 허브티 정도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커피라든지 또 당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식품들은 절대 금지하는 게 간헐적 단식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원칙을 나는 좀 어기고 14대 10을 하면서 중간에 커피 한 잔 먹었어 아니면 아몬드 하나 먹었어 갖고서 너무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또 없죠. 규칙적으로 굶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주말에 충분한 공복을 좀 가지고 싶다 그러면은 평소에 12대 12 정도 단식을 하던 분들이 뭐 16대 8까지 늘려볼 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 극단적인 간헐적 단식은 근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한 끼 정도 먹는다? 그리고 엉망진창으로 음식을 먹다가 갑작스럽게 한 끼만 먹는다? 이것은 올바른 간헐적 단식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간헐적 단식 그러면은 왜 그냥 단식이 아니고 간헐적 단식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가 단식원에서 단식 그리고 4, 5일 이상 단식하는 것과 이 간헐적 단식의 차이는요. 이 단식이 분명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단식을 적극적으로 행하기가 쉽지가 않죠. 회사를 그만두고 단식원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며칠을 굶으면서 일상생활 업무할 것이 많은데 이 업무를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헐적 단식이란 말은요. 우리가 하루 중에서도 간헐적으로 단식을 하는 것들이 이 장기간 단식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FMD, 단식 모방 다이어트라는 개념이 나온 것이죠. 단식과 비슷하게 모방을 해서 하루에도 12시간은 단식을 만들고 12시간은 먹었더니 단식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더라. 이런 개념에서 나온 것이 FMD 단식 모방 다이어트고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제 시간 제한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서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간헐적 단식을 악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 간헐적 단식 플러스 간헐적 폭식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간헐적 단식이 내가 오전 10시에 끝나서 오전 10시부터 식사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요. 10시가 되기 전까지 막 굶는 걸 참다가 5, 4, 3, 2, 1 딱 해가지고 정말 자기가 먹고 싶은 케이크와 캐러멜 마키아토를 먹었어요. 그러면은 혈당 스파이크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이것은 점심, 저녁 때 정상적인 식사를 하다가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
스파이크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요. 공복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혈당 스파이크를 더 많이 올린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첫 끼를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그 첫 끼에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음식은 야채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정말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기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악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건강을 지키고 다이어트가 잘 되는 몸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은요, 간헐적 단식이 끝나는 그 시기의 첫 끼를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이 첫 끼는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는 섬유질이 많고 단백질이 풍부하고, 또 꼭 탄수화물을 드신다면 정제된 탄수화물이 없는 통곡류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쭉 공복을 지키다가 간헐적 단식이 종료가 되고 첫 번째 식사를 하신다 그러면 첫 번째 추천드리는 음식은 콩류예요. 콩류에는 대두 자체가 있을 수도 있고, 두부, 낫또, 무가당 두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좋은 음식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계란이고요. 계란은 아주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고 소화도 잘 되고 정말 모든 영양소가 거의 다 들어있는 좋은 식품이기 때문에 적극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는 유제품 중에서 무가당 그릭 요거트와 천연 치즈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기에는 이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고 소화도 잘 되고 우리 몸에 좋은 영양분을 많이 공급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양배추라든지 견과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아침 식사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족해진 사회 속에서 우리는 아무거나 먹고 아무 때나 먹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공복 시간을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늘려보는 것은 우리 건강에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그냥 우리 몸에 좋은 것은요, 공복의 시간이에요. 공복의 시간을 스스로 느끼면서 정말 내가 공복 잘 지켰어, 스스로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요. 몸이 정말 가벼워지고 다이어트도 잘 되는 몸으로 바뀐다는 것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